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46쪽이죠. 중개 업무 파트인데요. 이제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출제가 지금 메뉴에 단원 열기에 뭐 3문제 이상 그랬는데요. 통상 시험에서 4개 내지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그 조문이 실려 있으니까 조문 잠깐 보겠습니다. 13조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실려 있는데 13조 제1항. 개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등록이 안 하면 사무소도 하나야 된다. 다음 13조 2항입니다.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떴다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3항 내려갑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사는, 법인인 개업공사 밑줄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밑줄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갑니다. 자, 이 사무소 설치 기준 지난주에 했죠.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해요. 이때는 그럼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가설건축물 불가라는 거 아시죠? 다음에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했고요. 자, 방금 읽어봤는데 등록관청 안에 2대 1개만 둘 수 있다. 그래서 사무소는 이제 등록이 안 하면 하나야 됩니다. 이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근데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법인입니다.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는 분사무소를 지점이죠, 이거. 둘 수 있다예요. 법인은 그럼 분사무소를 꼭 둬야 됩니까? 안 둬도 됩니까? 안 둬도 된다. 그래서 임의사항이라는 거. 그러니까 법인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은 절대 분사무소 못 둡니다. 자, 그래서 이 원칙과 예외를 위반한 게 뭐냐면 이중사무소예요. 그래서 사무소 2개 소 이상 두는 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시 중개소만 설치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럼 개념적으로 등록을 여기다 했거든요. 근데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옆 건물 더 임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개업을 영위했어요. 그러면 등록 장소 외의 장소에다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중사무소예요. 근데 독립공간을 확보하진 않았지만 천막,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여 중개업을 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른바 이제 떴다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 금지예요. 그럼 이건 처벌이 같다는 걸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를 뒀던 임시 중개소를 설치했던 이때는 처벌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저는 의무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걸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줄여서 임취예요. 임취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이중에 걸렸죠 지금. 이중에 걸리면 1-1.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 잠깐 처벌 잠깐 기억만 하고 갈까요? 이중등록. 이중등록은 등록이 2개 이상이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등록 다음에 이중소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중사무소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중자 들어가는 거 3가지가 이건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에 개공이 걸렸습니다. 여기 걸리면 이거 뭐예요? 필취.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엔드 1-1이죠. 자, 근데 이중사무소에 걸렸어요. 그럼 이중사무소는 사무소가 2개 소 이상이에요. 등록은 하는데 사무소가 2개 소 이상이다. 이게 이중사무소인데 이때는 의무적 등록 취소에 1-1입니다. 이거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사무소 설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처벌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중사무소, 임시사무소 설치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거기 149쪽에 법인의 분사무소로 갑니다.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자, 그럼 법인의 분사무소 조문은 읽어봤으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설치 요건을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분사무소를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이 사무소 쪽에서는 분사무소와 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을 제일 잘 물어요. 자, 그럼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 요건은 일단 주된 사무소가 아닌 시군구는 절대 둘 수가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그래서 요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죠. 그럼 만약에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에요. 그럼 여기 서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서구는 안 되고 나머지 시군구에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주된 사무소가 있는 데는 분사무소 설치 못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더 이상 인천광역시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OX. X죠. 뭐 연수구에 둘 수도 있고 중구에 둘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절대 추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둘 수 있대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동일 시군구 안에 사무소가 2개소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만 두라는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의 소장님을 우리는 책임자라 부를 거예요. 그럼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설치 요건 기본 3가지가 이거거든요. 여기까지인데 우리 특수법인, 지역농협이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었죠.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요. 이때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2번째 등장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로 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2번째 특례가 이겁니다. 이 책임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고맙게 엄청 잘 물어 이것도. 자, 그 다음 이제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되는 요건이 이 3가지입니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추가로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에요. 그럼 여기 보증 기본 얼마 끊겨 있어요? 2억. 법인이니까 2억이 끊겨 있죠. 그러면 만약에 광명시에 분사하면 둔다. 1억 추가라는 얘기예요. 종로구에 둔다. 1억 추가. 강남구에 둔다. 1억 추가예요.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법인은 그 보증을 하나로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3개소를 뒀다. 그럼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금이 얼마 돼야 돼요? 5억. 그죠? 5억이 돼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2억에 3개소 추가니까 3억 추가예요. 그러니까 토탈 5억이 돼야 된다. 최소한. 이거는 의뢰인 두텁게 보호하기엔 조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광명시 분사무소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은 5억 갖고 지급 책임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엔 조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분사무소 둘 때마다 추가로 설정한다.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이 책임자 있잖아요. 분사무 책임자는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는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일단. 자, 그 점 이해하시고요. 분사무소를 확보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미리 확보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당연한 요건으로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설치 요건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럼 요 정도 감 잡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신고로 넘어가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교재 지금 150쪽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을 갖췄으므로 신고를 들어가는데 어디다 들어가느냐 문제가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들어갑니다. 이 자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 얘기죠.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었다. 그러면 이 법인은 여기 광명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더라도 여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치 예정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아닙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 처리는 바로 여기서 한다는 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사무소 이전하잖아요. 이전 신고 주되네.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주되네. 그다음에 이 분사무소 휴업 신고 주되네. 이 분사무소 업무정지 때리잖아요. 그래도 주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이 점이 되시고 이때 서류를 내는데 설치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냅니다. 그럼 첫 번째가 지금 요거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에 된다고 했죠. 그럼 책임자의 자격증사본을 내느냐. 우리 지난주에 등록을 할 때 책임자 자격증사본 냈어요? 자격증사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렇듯이 여기도 안 냅니다.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내고. 이거 분사무소는 법인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과목에서 법인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어요. 그래서 모두 직접 다 확인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신고서에 첨부할 서면이 나머지 요건 증명 서류인데 분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확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돼요. 다만 그 분사무소가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 그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 같이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자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고, 보증을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관계증서 이 사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게 등록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관계증서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서를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그때는 등록번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증을 끊을 수가 없어요. 등록 통지 시점에 보증 등록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야 보증을 끊을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할 때 보증관계증명서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전에는 요거를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보네요. 가볍게 이해만 해두세요. 일단 자, 그럼 신고 들어갈 때 이제 수수료 납부합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지금 광명시에 분사무소 설치하거든요. 주된 사무소가 서구에 있어요. 그러면 서구청장에게 이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죠. 그럼 수수료 어디 조례겠어요? 서구 조례겠어요? 광명시 조례겠어요? 서구 조례죠. 서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151쪽에 신고확인서 교부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이 적합했다. 그러면 이제 신고확인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요게 신고필증이었죠, 원래. 신고필증이었는데 분사무설치 신고확인서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름이. 그래서 신고확인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요건에 적합하다면 신고확인서를 일단 교부하는데 신고서 서식상 그 처리기한이 7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일 내 신고확인서 이제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고확인서를 분실했어요. 그럼 재교부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재교부 신청할 때. 그래서 우리 법령상 수수료 납부 사유 6번이거든요. 다 나왔어요, 지금. 이제 우리 응시원서 낼 때 응시수수료 냈죠. 기억나죠?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합니다. 그럼 수수료 내죠.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냈어요.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합니다. 수수료 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냈고, 그 다음에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암기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상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 교부 신청 3번이에요. 증. 신고확인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신고필증이었죠. 그러니까 자격증, 등록증, 신고확인서. 증 교부 신청할 때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몇 번? 3번이에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과 관련이 있다. 증. 자격증, 등록증, 신고확인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신고확인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우리 협회 통보사항 또 공부한 적 있죠? 지난주에 협회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이거 이 협회 통보사항이 뭐였냐면 등신이었어요.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모두 통보한다. 그래서 우리 법상 신고사항은 오늘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신고사항은 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보해 주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주고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광명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는데 신고는 서구청장에게 뿌렸죠. 그러면 광명시장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거는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예요. 너네 관내로 분사무소 설치됐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분사무소 설치였습니다. 그럼 거기 그저 152쪽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식을 잘 봐두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28회 때 출제한 바가 있었어요. 28회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요걸 물어봤었는데 신고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상단에 처리기한 7로 돼 있죠. 7로 돼 있고 신고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게 돼 있어요. 본사, 뜬금없는 본사가 나왔어요. 주된 사무소라고 안 하고 본사의 명칭, 등록번호 들어가고요. 소재지 들어갑니다. 다음에 분사무소의 소재지, 책임자, 성명, 다음에 자격증 발급 시도 다 들어가요. 그 28회 때 정답이 설치 사유가 들어가느냐를 물어봤었어요. 다음 중 분사무소 신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정답 설치 사유였습니다.
분사함 설치 사유가 들어갈 일이 없죠, 여기. 뭐 사기치려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 없었고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으로 가죠. 153조. 법제 13조 6항이 실려 있는데 조문 읽어드립니다. 13조 제6항.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 공동사용하는 사무소를 공동사무소라고 불러요. 다만 개업공사가 법제 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개공과는 공동사용 안 된다는 얘기죠. 해가지고 영제 16조로 내려가면 법제 13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사는 법제 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법제 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밑줄이죠?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 이게 밑줄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이게 전에는 합동사무소라 불렀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공동사무소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법원 앞에 하면 합동법률사무소도 있거든요. 그와 유사한 제도가 바로 우리 공동사무소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사무실이 있는데 A개공, B개공, C개공, D개공이 같이 씁니다. 그럼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그래서 2인 이상의 개공이 같이 쓰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다. 이때 지금 조문을 쭉 읽어봤는데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인원수 제한 없죠. 그다음에 종별 제한도 없었어요. 종별이 같아야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A는 공인인상 개공이고 B는 중개인이고 C는 법인이고 D는 분사무소예요.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C법인과 D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2인 이상의 개공이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개공은 공동 사용할 수 있음이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A, B, C, D가 우리 학원 30일의 동기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했죠. 사무실 같이 운영하자 해갖고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해가지고 동시에 개설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등록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도 공동 사용이 되는 거죠. 나아가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다른 곳에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이었다면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를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동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의 방법,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하다. 이래 돼 있죠. 그럼 이렇게 공동사용하게 했을 때 우리 업상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제도가 있느냐?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공동사용 신고제도는 없고요. 서류만 한 가지 더 추가하라고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사용을 하게 됐다. 그러면 공동사용하는 다른 개공에 뭐가 들어와라? 승낙서가 들어와라. 그러니까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승낙서만 딱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등록서류, 이전 신고서류에다가 이 승낙서만 추가하면 될 뿐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제도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럼 이렇게 공동사용에서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라는 게 있느냐? 특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거 그냥 모두 자유롭게 설치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모두 다 각자예요. 모두 다 각자.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만 같이 쓸 뿐 A 인장의 등록 따로, 보증 설정 따로, 소공 고용도 따로, 다 따로예요. 상호도 다 따로 써야 돼요.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됩니다.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사무소인데 이런 특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공동사용을 잘 안 해왔었죠. 다만 악용만 해왔어요. 악용. 이 악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A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영업정지를 먹은 거예요. 영업정지를 우리 뭐라 한다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먹었죠. 중개업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B로 하여금 걸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일하러 나오시면 돼요 안 돼요? 커피 마신다고 맨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13조 6항 단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업무정지 받은 개공과는 공동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업무정지 받은 개공과 공동사용하는 이 방법,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했죠. 공동사용 못하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업무정지 개공이 다른 개업공사에게 승낙서를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공동사용은 안 된대요. 그럼 이 얘기죠. A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그럼 A가 요거 B한테 승낙서를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다만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어요. A, B, C, D가 공동사용 중이었는데 요거 A가 업무정지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B, C, D는 계속 영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경우는 제외인데 다른 개공에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엔 이제 요 A 개공이 다른 개업공사 C의 중개사무소를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다른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동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업무정지 개공과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 이거 문 닫아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영업정지 먹었어요? 그럼 여기 B가 자격증 여기다 못 걸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소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네? 폐업. 이제 업무정지 먹으면 폐업하는 거예요. 이 A의 등록이 살아있으면 여기다 등록 절대 못해요. 그럼 A의 등록을 죽이면 되겠네. 그죠? 폐업 신고하는 겁니다. 폐업 신고하고 B가 걸면 되죠? 일하러 나오시면 돼, 안 돼?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재작년엔가 송도에서 72개 중개업소가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72개가 쉬쉬했지 다. 그래가지고 그 분양권 때문에 영업정지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딱 출근하잖아요. 공동망을 딱 켜. 그러면 띵 떠.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합니다.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합니다. 그러면요. 그 중개업소 거의 열의 9은 영업정지 먹은 거야. 일단은. 그럼 얼른 구해가지고 영업정지 때리기 위해서 먼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요. 이거 영업정지 때릴 테니까 의견 낼 거 있으면 내라 하고 통지서 날라와요. 그럼 얼른 실장님 구해놔야 돼. 그리고 내 폐업 신고 해버려야지 그냥. 맞죠? 얼른 폐업 신고 해버려야지. 그리고 새로 거는 거죠.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등록관청이 이걸 모르느냐? 알아요, 다. 압니다. 알고서 감독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A 커피 마시러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A가 앉아있으면은 당신 영업증님은 왜 나와 있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감독 나오잖아요. 싹 피해가. 이 중개사무소. 피해간다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지. 생계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그죠? 괜히 여기 들이닥쳤다가 앉아있고 걸리면 어떻게 이거. 소명서 쓰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지 그냥. 이게. 그리고 개공의 가장 큰 적은 누구다? 개공이에요. 왜 걸리느냐? 옆에서 찔러서. 옆에서 찔러서 그러는 거야. 나는 맨날 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업무정지 먹고 비를 걸게 하고 커피 마시러 나오는데 맨날 계약을 했다고 와서 자랑해. 그럼 부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찔러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그럼 민원 들어가면 할 수 없어요. 민원 해결해야 되거든 이거. 그러니까 그 개공하고 서로 주변 개공하고 절대 척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싸움에서도 안 돼. 그러니까 아주 패 죽이고 싶어도 꾹꾹 참아야 됩니다. 꾹 참고 언제 돌아서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그 화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척을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님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서 다른 개공하고도 척을 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실제로 진짜 못된 중개업소 내 봤는데 상담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 문 닫았어요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옆에 중개업소에서 위장 손님을 보낸 거야. 근데 이때 개공이 없었어요. 골프 치러 안 계셨어. 손님하고. 근데 보조원 실장님만 계셨거든. 근데 돈을 넣고서
계약서를 굳이 써달라는 거야. 그게 저녁 한 6시가 넘었대. 근데 우리 보조원 실장님 퇴근하려고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했는데 돈을 넣을 테니까 계약서를 써달라가 계속 우기더래. 그래갖고 우리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일단 돈만 넣고 내일 쓰자. 이거 지금 시간도 늦었고 그러니까. 근데 굳이 꼭 써달라는 거야. 이거 누구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돈 50만 원 넣어놓고 계약서를 썼대. 그래갖고 보조원이 할 수 없이 이제 쓰고 사장님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렇게 써달라는데 어떡하냐, 이거. 그래갖고, 그럼 뭐 별 문제 없겠지. 그러면서 그래. 내 도장 서랍에서 꺼내서 찍어라. 여기 쓰고 찍었지. 그리고 줬어요. 줬는데, 얼마 지나서 등록과정에서 연락 온 거지. 보조원이 있었다며 소명해라. 이거 민원 들어왔거든? 소명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보조원이 이거 썼죠? 아주 질이 안 좋죠. 그래갖고 50만 원 날린 거야, 그거. 손님 50만 원 날리고 그냥 거기 문 닫게 만들어버린 거지. 옆에서 찔른 거예요, 옆에서. 옆에서. 그거 대여. 등록증 대여로 처벌한다니까? 그래갖고 청문통지서 날라온 거예요, 청문통지서. 취소하기 위해서. 등록 취소할 테니까 청문. 열 테니까 출석해라. 그래갖고 소명을 했거든. 했는데 문 닫아버렸어. 애 들어오서 못하겠다 그러고.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못된 중개업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하고 절대 척을 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옆에하고 뭔 일이 있었냐 도대체 얘기를 해봐라. 옆에하고 대판했대. 개업하고 나서 대판했대 한번. 옆에 중개업소. 근데 옆에서 찔러버린 거야. 옆에서 위장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못됐죠. 이게 아주 질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옆에하고 척을 지면 안 돼. 그러니까 중개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잘한다고 그랬죠. 속이 뒤집어지고 썩어 문들어가. 그래도 히히하고 웃고 있는 거지. 눈을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커페이스야. 그걸 잘하는 사람이 중개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 속을 절대 안 보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해. 그 송도에도 보면은 저 속을 안 보이는 사장님이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얘기를 해봐도 그 사장님 속을 모르겠대. 도대체 무슨 속인지. 근데 중개업 엄청 잘해요. 그런 분들이. 손님 또 모시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아주. 손님이 홀딱 빠져가지고 그 중개업소면 안 돼. 아주 그 중개업 사장님이 최고래, 최고. 최고기 뭘 개뿔 최고야. 자격증도 없는데. 근데 자격증 없는 분들이 손님 붙이는 건 정말 잘해요. 겁 없이 막 하는 거지, 그냥. 겁 없이. 막 그냥 돈부터 넣으라게, 무조건. 무조건 돈부터 넣으라게. 그래갖고 돈 넣고 나면 이제 나몰라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러면 이제 공동 사용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 적용되고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잘 묻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럼 이제 사무소 이전으로 가죠.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인데요. 이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은 매회 출제로 되어 있죠, 지금. 155쪽에. 지금 출제 빈도가 27, 8, 9, 11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을 제일 잘 물어봐요. 이거를.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합니다.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네요. 이 중개사무소를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건물이 마침 몇 쓰니까 옆건물 임차료가 좀 싸니 옆건물로 옮기자. 그럼 서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고 있죠. 안에서 이전이 있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 자, 이제 서구 그만하자. 연수구가 다시 뜬다 하니 연수구로 가자. 그래서 이제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갑니다. 그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이죠. 이게. 자, 그리고 여기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서구 내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일단 검토를 해봅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따질 점이 있는데 우리 개업공사가 휴업기간 중이에요.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죠. 우리 휴업 아직 공부 안 했죠. 중개사무소를 쉬는 거예요. 쉬겠다고 휴업 신고 들어갔거든요.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는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내가 휴업 신고했다, 업무정지 먹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소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임차료 계속 발생되고 있죠. 이거.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 신고 될까 안 될까요? 된다고 봐야 되죠.
싼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 정도 이해되시고. 자, 그럼 이제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입니다. 먼저. 그래서 서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해요. 사무소를 먼저 옮깁니다. 먼저 옮긴 다음에 이제 신고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이냐? 10일이에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 신고한다. 그럼 이거 초일 산입이란 얘기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 그럼 4월 10일까지 하는 거예요. 11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일까지 신고한다. 그럼 10일 내 신고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면 이때는 신고 위반이죠, 지금. 신고 위반은 일단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기억합니다. 신고는 경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10일 내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해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얘기죠. 100과. 그래서 앞으로 제가 100과라고 부르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가는데 요거 10일짜리 잠깐 기억해 볼까요? 우리 10일짜리는 사교협회 종료통보로 가는 거죠. 사교협회. 제가 반복을 할 테니까요. 듣기만 하고 자꾸 기억을 합니다, 이제. 종료통보예요. 주요 10일이 이거예요. 다는 아닌데 주요 10일이 이겁니다. 그럼 사교협회 종료통보. 10일까지 사교협회 종료통보라. 7일은 인자야 전등소 등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4가 그럼 바로 사무소 이전 신고죠? 사무소 이전 신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예방 교육 10일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고 협회 통보가 다음 달 10일까지 등신을 통보해야 되고 오늘 공부하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통보. 이게 바로 이제 10일입니다. 자, 그럼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내 하게 돼 있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때 관할은 같은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으니까 등록관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이때 서류는 일단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등록증 원본 첨부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냐면 등록증 제기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받기 때문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사무소 이전이죠. 사무소 이전이니까 요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확보가 됐는지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갑니다. 단 저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도 첨부해야 돼요. 사유서도. 그래서 여기 암기표에 등사로 돼 있어요.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증 제기해줘요. 신고서 서식상 처리 기한은 일단 7일로 돼 있어요. 이것도 7일로 돼 있고 이거 신고였죠. 그럼 협회에다 통보해 주는 거 맞겠네요.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신고니까. 자, 이게 바로 관할 안에서 이전했습니다. 별로 문제 없죠. 자, 그럼 이번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거예요.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절차는 당연히 이전을 먼저 하죠. 이전을 하고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증 제기해줘요.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과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이겠습니까? 당연히 10일이겠죠. 안 하면 100과.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자, 이제 관할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할에. 연수구청장에 갈 거냐, 서구청장에 갈 거냐, 아니면 둘 다에 갈 거냐 이 문제인데 우리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 신고하죠. 그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죠. 우리도 전입신고만 있어요. 간 곳에다 한다. 간 곳에다. 그럼 연수구청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수구청장에 신고하는데 이자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이자를 줄여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전 후 등록관청. 그러면 서구청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전 전 등록관청이라는 표현보다는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 신고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이걸 주의하시고 이때 내는 서류는 똑같아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사를 첨부합니다.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가요. 그럼 등록증 제기해 줍니다. 그럼 처리기한은 일단 7일로 돼 있고 자,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완전히 이사를 갖지 않습니까? 서류 송부 절차가 있어요. 서류 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구청장이 지금 현재 신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종전등록관청에다가 야, 내가 신고 받았거든. 네 갖고 있는 서류 보내. 요청을 합니다. 그럼 종전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모두 송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송부할 서류, 지체 없이 송부하는데 그 송부할 서류는 이전 전에서 이전 후에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인데 제가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록대장 보내줘야 돼요.
이게 개공의 호적이다.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있죠. 이거 다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들 전부 다 보내주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럼 그 관련 서류 다 보내줍니다. 이 서류를 왜 보내주냐면요, 이거예요. 뭐 짐작되실 거예요. 서구에서 이자가 위법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 증인을 올 것 같으니까 연수구로 도망간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서류들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왜 1년간의 서류를 보내주냐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데 우리는 1년 내 상습적으로 업무 정지나 과태료 먹게 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를 전부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행정처분. 종전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위법 행위를 했지만 서류를 이자가 받았죠, 지금. 그럼 행정처분은 누가 하겠어요? 연수구청장이 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에요.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게 된다. 이자가. 자, 그래서 이제 서류 송부 절차가 있다는 걸 주의하시고,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이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협회 통보해줘야 되죠. 그래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줍니다. 이게 관할구역 외로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명심할 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할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에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 그리고 서류 송부가 있다는 거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는 거,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은 이제 별도로 보겠습니다.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기는 거예요.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기는데, 이때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광명시에 있었어요. 자, 그럼 분사무소 이전 마찬가지로 이전 하나부터 이제 10일 내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고 관할 어딘지 짐작되시죠? 누구한테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행정 업무처를 여기서 하니까. 그래서 광명시장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요. 이때 내는 서류는 일단은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가 들어와야 되죠. 등록증이 아니죠. 이걸 등록증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지난 31회 때 우리 과목 복수응답 처리된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게 이 부분이었죠. 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또는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주된 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첨부하게 돼 있고요. 사무사건 증명서로 첨부해 들어갑니다. 신고서에다가.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10일 내 신고 들어가고 안 하면 100만 원가 들어옵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 이제 신고 확인서 재교부를 받죠. 재교를 받고 통보를 해주는데, 협회단은 당연히 통보해 줘야 돼요. 신고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하나의 통보가 또 있죠. 이게 지금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기는데 신고는 광명시장에 해버렸죠. 그러면 이거 서구청장이나 연수구청장이나 둘 다 모르죠. 그러니까 둘 다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줘요. 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이전 전 소재지와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모두 다 통보해줍니다. 지체없이 통보한다.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주된에서 분사무소 통보는 지체없이. 그래서 분사무소는요,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모두 주된에서 분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 모두 통보해 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 등록관청 안에서 이전, 외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까지 다 봤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를 말이에요. 등록관청 안에서 옮긴 거예요. 다음에 분사무소를 이전했다. 그러면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뭐만 바뀌는 거예요? 에? 소재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만 바뀌죠. 그러니까 서구내에서 옮겼거나 분사무소가 옮기면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사무소의 소재지만 바뀌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교부함이 다 원칙이에요.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등록증 재교부, 신고확인서 재교부 해주면 원칙인데,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거나 분사무소가 옮긴 경우는 재교부를 하지 않고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등록관청 관할격 외로 이전한 경우 있죠. 이때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됩니다. 그럼 주의해야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격 외로 이전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옮겼거나 만약에 분사무소 이전했다. 이때는 재교부하지 않고 변경 기재교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변경 기재교부한다는 얘기는 등록증에 사무소 소유지 삭선을 긋고 새로운 사무소 소유지를 써가지고 다시 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다 재교부하죠. 재교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중개사무소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회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보고 서식을 볼까요? 158쪽의 문제. 30회 기출이었어요. 공인인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설치되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맞습니까? 5. 2번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해서는 아야 된다. 맞죠? 떴다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3조 2항인데 이거 위반 시 제재가 어떻게 돼요? 의무적 등록 취소의 1-1. 제재 잘 물어봅니다. 이거 기억해두세요. 임취의 1-1이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예요. 하얀다 아닙니다. 자, 3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개인인 개공을 말하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서요. 개인인 개공이라는 표현보다도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자, 다음 4번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사무를 중개할 수 없다. 자,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풀어도 되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에 있는 중개사무를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바로 5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알아보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옆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을 한번 보시죠. 우측 상단에 처리 기한은 7일로 돼 있죠, 역시. 7일로 돼 있고 거기 신청인, 그러니까 이제 신고인이죠. 신청인이 아니고 원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데 뭐 서식이 뭐 신청이라 했던 신고인이라 했던 다 똑같은데 개공의 종별 표시란 똑같아요. 그래서 법인, 공인인증사, 법제 7638호, 부칙제육조 제2항에 따른 개공은 다 있고요. 중개인이죠, 이분이. 그다음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들어가고요. 변경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 들어가요. 근데 특이한 점이 변경 후 명칭이 들어가 있죠. 변경 후 명칭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들어간다는 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가는지 짐작되시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상호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에서 푸르지오 공인사무소로 상호를 정해갖고 중개업을 하다가 힐스테이트 단지로 옮긴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도 푸르지오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변경 후 명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신고할 때 상호를 그냥 싹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일단.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신고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이상하죠. 우리 수수료 납부사에 6번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응시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등록 신청 수수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분사무 설치 신고 수수료, 신고 필증, 그러니까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수수료. 그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내라는 얘기 제가 안 했잖아, 지금. 근데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죠. 수수료 왜 낼 것 같아요? 재교부 때문에. 재교부 일어나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재교부 때문에 내는 거예요. 수수료 냅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이었습니다.